이제 강의 시작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 제 의상 좀 봐주실래요? 지금 다시 촬영을 하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웬 중국 옷 했죠? 이게 치파 옷인데요. 사실 저희 중국어 선생님이 이제 한족 분이세요. 근데 20년 전에 이 옷을 입으셨대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아까우니까 소장용으로 간직하고 있지만 저를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다고 사진을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간직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선생님 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걸 입고 사진 찍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 운동을 하다가 오늘은 뭐 하지, 뭐 하지, 무슨 아이디어를 또 하지, 무슨 과제를 준비할까, 뭐 강의를 준비할까 막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맞아. 우리 중국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한참 틱톡에서 유명했던 나루토 춤이 있어요. 아까 보여줬죠, 영상. 따따따따따따. 그게 1분짜리 영상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영상을 찍어서 남기면 중국 분들이 나중에 이제 내 회원들이 점점 증가를 했을 때 여기 한국 가수가 스폰서했습니다 하면서 내 영상을 보면 공감이 되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때 그분들과 인도네시아 분 저는 언어도 하나도 안 되는데 그분들과 친해지고 뭔가 멀리 있지만 자신감을 세워줄 수 있는 내 노력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나라의 이제 인기곡, 이제 라키샨틱이라는 그 인기곡을 노래를 준비했더니 막 그쪽이 막 탄력을 받고 막 에너지를 받았던 기억이 나서 나의 장기와 특기를 애터미에 살려야겠다 해서 선생님한테 이것도 찍어줘야 되잖아요, 사진을. 그래서 저 영상으로 우리 선생님한테 선물도 드릴 겸 우리 선생님이 또 중국 분들한테 또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중국 시장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입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끄고 이제 미팅 하나 하고 이제 영상 촬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틱톡 찍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가족기. 나와 같이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 딸이 하면 잘할 텐데. 우리 아들이 하면 잘할 텐데. 근데 이놈 시기가 안 나와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요, 여러분, 제가 항상 사업하기 전에 이제 시대의 흐름, 그리고 우리 사업은요,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월천 벌기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최근에 이제 미우새의 이동건이가 배우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그 드라마. 그 이동건 배우가 이제 생계가 좀 힘들다 보니까 제주도에 커피숍을 차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미우새 방송을 촬영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정말, 이 배우가, 배우라서 마케팅을 잘하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요즘 애들을 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 하면 그게 먹힐까도 저는 우리 MZ 세대가 알긴 하지만 요즘 20대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10대나 20대들은. 그래서 좀 마케팅이 중요하긴 한데, 자, 보세요, 일단. 제가 갖고 온 거. 커피숍, 이 사람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배우가. 이제 미우새 394회에서 제주도 카페 창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조그만 카페숍을 차리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예산은 한 1억 정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이분을 이제 방송 촬영을 하니까 컨설을 했는데 3억이 드는 거예요, 3억. 그 본인의 자본은 1억밖에 없으니까 이제 대출을 은행에서 이제 2억을 대출하는 상담인데, 여러분, 카페 창업이 3억이 들어요. 조그만 거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자, 이분이 했던 말이 뭐였냐? 가볍게 카페나 차릴까 이런 건 아니시죠? 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그냥 가볍게 카페나 하나 차릴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차리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진실성이 보인다 하면서 이제 대출까지 가신 것 같은데 자 기사 하나 뉴스 소식입니다. 국세청 1월 말 기준인데요. 제주 커피 음료점이 5년 새예요. 2배 이상 이 사업자가 늘었대요. 여러분, 이 제주도 요즘 이제 옛날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이 해외여행 안 가가지고 다 국내 여행 해갖고 제주도가 한창 붐이었잖아요, 코로나 때. 근데 그걸 생각해서 막차로 이제 5년 사이에 2배 그 제주도 안에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커피숍이 5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다면 지금 요즘은 거기서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시 서울로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 그럼 뭐야? 망해서 나온 사람들도 많다. 근데 이제 이동건이가 거기 가서 차린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왜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커피숍을 차리느냐? 그 이유는요, 이 창업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창업이 쉽다고 낮다고 그냥 차리면 되나요? 망해요. 1년 안에 3년 버티면 다행이고 보통 1년 못 버텨요. 왜냐면 3억이라고 들었는데 저 사람이 빠진 게 뭐예요? 월세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계속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얼마 팔 거냐고. 요즘 막 싼 커피들도 많은데 경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물 경제, 금융 경제를 또 봐야 되는데 저는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얼굴 보고 간판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사업은 정말 어렵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업이죠? 희소가치 있는 사업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커피숍은 희소가치가 없다. 그럼 무슨 사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사업은 무점포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전 세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애터미. 근데 여러분, 애터미뿐만 아니라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등등 다 연결돼요. 이런 것도 무점포 사업인데 애터미까지 다 모든 게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멤버십을 늘리면 됩니다. 자본이 뭘까요? 인맥 자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같지만 다른 사업에 비교를 했을 때는 정말 쉽다. 저는 그 예능을 봤을 때 그 3억을 대출하라고 3억 그 커피숍 비용이 예산이 3억 든다고 했었을 때, 야, 저 3억을 가지고 차라리 애터미의 그 활용도에 자기 활동비를 쓰면서 사람들이랑 밥 먹고 소비자 관리하고 충분히 1년, 2년, 3년 보고 3억 투자한다? 커피숍과 애터미를 봤을 때는 저는 애터미가 훨씬 빨라요. 요즘에 애터미가 이제 자료도 많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많잖아요. 충분히 내가 관심을 갖고, 난 투자도 하면서 같이 빠른 성과를 내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터미가 더 빠르다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우리 회장이 그러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답답하다 그래요? 회장님, 저는 애터미를 성공하면요. 빵집 하나 차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아니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빵집 차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큰 꿈,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가지자고요. 저희 신랑이 이제 브랜드를 또 새롭게 의류 브랜드를 준비하는데 동업을 하시는 이제 도매 사장님이랑 같이 미팅을 했어요. 근데 저희 신랑은 되게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공동으로 같이 사업하시는 그 대표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은 제가 이제 이사예요. 우리 브랜드에서. 저는 항상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낙하산인가 봐요. 신랑 때문에 이게 이사로 돼가지고 나이롱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갖고 이사님 이제 한장인 사장님이 이민 간다 그러면 따라가실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 no problem. 왜일까요? 미국 가든 어디 가든 애터미는 다 연결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장이 한국에만 있다면 이민이 쉬울까요? 엄두도 못 내죠. 저는 이민 가는 분들, 이제 파트너분들 중에 이제 이민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민이라는 게 진짜 나중에 나도 하고 싶은 날이 올 수도 있겠다. 나도 어떻게 막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이러는 게 없으면 어떻게 가요? 무섭잖아요. 근데 애터미로 연결이 되니까 새로운 사업자들, 이 소비자들이 늘어난다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게 핸드폰 하면 되는데 이게 생기다 보니까 야,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계속 제가 중국어를 더 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는요, 시스템 소득, 사람들이 이제 다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점포 사업 보세요. 지금 공실 엄청 많아요, 건물에. 그래서 다 요즘에 온라인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아는 가수 언니의 지인분인데 작곡가예요. 근데 그분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꾸준히 그냥 몇십 년을 곡을 만든 수가 2,000곡이 된대요.
2,000곡이 되다 보니까 곡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대형 기획사에서 그 2,000곡을 사갔대요. 근데 얼마에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20억 주고 사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저는 작곡가나 제가 하는 일이 저는 애터미를 왜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나 했더니 미래 소득에 있는 사업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꾸준히 뭔가를 많이 많이 늘다 보면 그게 축적이 되면 폭발이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업도 축적이 되면 이 노하우가 생기면서 폭발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증가 속도가 체인점으로 뻗쳐나가냐, 아니면 유통으로 해가지고 그냥 쫙쫙쫙쫙 그냥 멤버십으로 뻗쳐나가냐, 봤을 때는 애터미가 참 쉽다 이거죠. 우리는 뭐 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나발나발나발만 하면 얼마나 쉬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래며 이런 것도 노래도 제가 유명하지 않아도 계속 곡을 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가 터지면 그 물꼬가 다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 사업도요. 아, 언제 잘 되는 거야가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축적이 돼서 어느 순간 그게 폭발이 되면서 시스템 소득이 탄탄하게 안전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제품 있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들을 전달을 할 때 이제 이런 분들 있어요. 우리 치약이 우리 아무래도 계속 벌꿀 치약이 오래 사랑을 받았죠. 근데 벌꿀 치약을 쓰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분들 있어요. 아, 너무 달짝지근해요. 시원한 맛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터비가 이제 민트향 그리고 이앤몸 치약까지 나왔는데요. 그걸 잘 생소해서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벌꿀 치약은요, 그냥 대중성, 그냥 가성비 좋은 치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종이 깍에 보면 의약 외품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물에 잘 녹는 프로폴리스 치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치약이 굳이 없어도 요 하나만 써도 된다 해서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나왔는데 이거를 안 써보신 분들도 있어서 이 활용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애텀에서 간혹 한 10명이다 보면 2분 정도가 아, 좀 달짝지근해서 싫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맞게끔 그리고 아, 나는 이가 실인데 아, 걔를 써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또 이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시리신 분들은요, 요 이앤몸을 추천해드리면 돼요. 저는 이가 되게 약한 편이거든요. 평생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잇몸이 항상 시려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이 이앤몸을 쓰고 나서부터 시린 게 없어졌는데 저는 치과를 자주 다녀요. 근데 치과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간 칫솔 있죠? 치간 칫솔에 저 치약을 묻혀요. 그리고 잇몸을 마사지 하듯이 닦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맨날 치과만 가면, 아, 저 이빨 좀 떼어주세요. 이가 아파 죽겠어요.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더 하면 더 시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치간 칫솔로 치약을 묻혀서 잇몸을 닦아줘라라고 했는데,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애텀에 치간 칫솔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나이가 어릴수록 잇몸에 이게 내려앉는 데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러면 이가 이 하면요,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보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어리면 여기가 촘촘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요, 이런 게 잘 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잘 들어가요. 이게 내려앉았나 봐. 근데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SSSS는 얇은 거예요, 더. 그리고 SS는 조금 더 두께가. 왜냐면 얇으면, 아, 뭐야, 이거 한 개 맞아? 이렇게 시원한 맛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SS를 쓰시면 되시고요. 좀 어릴수록 이렇게 치간 브러쉬 아니면 치실을 쓰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요거 있어요. 민트향. 여러분, 이 민트향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아, 시원한 맛이 없어 이런 분들 그리고 구취가 심하신 분들은 이 민트향 치약을 권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맞게끔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들이대지 말고 치아가 어떠신지 상태가 어떠세요? 이가 시린 편이세요? 뭐 어떠세요? 뭐 이가 건강하시나요? 이렇게 우리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why가 있어야 돼요. 왜 써야 되는지.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아, 우리 치약이요? 그러면 요거 쓰시면 좋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벌꿀하고 이엠몸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꿀 치약으로 이빨을 닦고요. 이엠몸으로 치간 치소를 해서 잇몸을 마사지 해줍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가성비도 따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벌꿀 치약은 팔뚝만 해요. 제 팔뚝 요만하거든요. 근데 이 민트가 좀 쬐까네요. 좀 기능성이 더 이렇게 더 들어가서 그런지 좀 쬐까나니까 이렇게 팔뚝만한 걸 쓰고 가성비 있게 쓰시고 싶다. 막 또 사람들이 요즘 변기가 너무 어렵다니까 비싸요 이러면 또 그렇게 안내도 해주셔라 이거예요. 근데 괜찮으면 EM몸만 쓰시면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소비자를 만나다 보면 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의 남편분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제 우리 애터미 치약 참 좋네요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치약이 원래 이가 약해갖고 시리메드 그 치약을 썼었는데 애터미에 이엠몸이 있다 그래서 썼는데 되게 비싼 줄 알고 우리 와이프가 가격을 얘기 안 해줘서 되게 비싼 줄 알고 되게 아껴 썼대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성분을 이게 싸다 그러면 싸구려인 줄 알고 안 쓸 것 같으니까 그냥 냅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써 그런데 남편은 약국에서 사다 보니까 기능성이고 막 이렇게 이제 약국에 사면 이 시리메드 이런 거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비싸겠지 하고 썼는데 아껴서 썼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이렇게 쌌냐고. 이거 와이프가 말을 안 해줬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하시고 소통을 자주 하셔야 이 후속 관리가 잘 돼야지만요. 이 소비자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안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업 전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가족이 응원을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거꾸로 반대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씨, 남들은 이렇게 가족이 도와준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 자식놈이 든 남편이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불평을 갖지 말고, 우리 가족이 나를 엄청 걱정하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나요? 걱정되지 않잖아요. 그냥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해. 막 예쁜 말 하잖아요. 화이팅 막 이러잖아요. 망하든 말든. 근데 내 가족은 나와 연결이 되니까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잔소리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더 싸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항상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자녀분들이 부모와 사업하시는 분들과 사업을 아직도 못하는 분들의 차이점을 보면요. 내가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을 자식들한테 야, 엄마 이렇게 떠들었어. 야, 오빠 별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 포인트 좀 봐라. 이런 즐거운 모습이 보이면 자녀분들도 안 한다, 안 한다, 부정적이고 막 다단계 나쁜 거야 이래도 엄마의 밝아진 모습과 야, 저게 뭔데 우리 엄마 맨날 신나냐? 진짜 괜찮은 거야? 이런 약간 물음표 하다가 같이 엄마의 즐거운 모습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안 하는 자녀분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엄마의 모습이 즐거워 보이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저희 엄마가 제가 애터미를 한 거를 보면 사실 우리 엄마가 나보다 더 캄캄했는데 우리 엄마의 밑청사이나 이게 더 캄캄했지만 항상 저한테 밝은 모습으로 희망과 에너지와 맨날 저를 성공시킨다는 그 자신감, 그 항상의 에너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뭔가 모르게 엄마의 그 에너지의 마력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었지만 뭐지? 그냥 엄마를 도와줬지만 나쁜 건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엊그제 제가 이제 요즘 자녀분들이 들어와요. 근데 자녀분들의 이제 부모들을 다 보면 너무 엄마가 신나 있어요. 일단 사업이 잘 돼 있고 막 너무 신나서 왜냐면 내가 하는 것보다 막 소비자가 늘어 있는 거, 포인트가 증가되는 거, 수당도 늘어나는 거 이게 자꾸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자랑하게 돼요? 내 가까운 사람한테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한테 자랑하고 이러니까 이제 알아보면서 자기의 사업들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일자리가 없고 막 이럴 때 자녀분들이 엄마 도와주면서 함께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애터미에 자녀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도 점점 더 이제 MZ 세대 맞게, 더 젊은 사람들에 맞게 이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걸 자꾸 파악하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 라떼는 말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그런 거에 유머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왕년을 얘기하면 안 되고 요즘 어린아이들은 뭐가 이렇게 관심 있을까? 그리고 요즘 애들은 어떻게 배울까? 그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족 라인 전개를 할 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와, 이 가족도요, 내리사랑이구나. 이걸 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의 사례인데요. 딸이 사업을 먼저 했어요. 엄마보다. 근데 엄마가 좀 연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50대예요. 50대 초반. 근데 한쪽은 이게 이분은 애터미를 부업으로 했는데 꾸역꾸역꾸역 하다가 한쪽은 회원이 이렇게 사업자가 막 나오다 보니까 확 매출이 많이 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쪽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 라인이겠죠. 가족 라인이다 보니까 자기 엄마를 가입을 시켰는데 엄마가 전업이고 본인은 부업인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는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 희생정신이 있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냥 자식이라는 존재만으로 그냥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자식은 부모만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밑에 살 때,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한때는 막, 아, 우리 딸이지만 되게 섭섭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저한테.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딸도 생존이 있다 보니까. 근데요, 그 밑에. 이제 엄마 입장에서 손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의 첫째 딸이 여기 밑에 뱀이 엄마 밑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손녀니까 할머니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자녀가 가입이 되니까 엄마가 거기 그 딸이 저 밑에다가 붙였대요.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라인 전개가 너무 예술이다. 왜? 손녀가 밑에 들어오니까 엄마는 누구 기준으로 하니까 좀 헷갈리네. 자, 그냥 딸 기준으로 할게요. 그리고 딸이면 여기 엄마죠. 엄마고 엄마니까 여기는 손녀예요, 손녀. 손녀인데 그럼 요 사람과 딸은 첫째 딸이에요. 여기 아래가 손녀가. 그러면 원래 보통은 이제 밑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엄마가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70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만나서 제품 전달하고 주문하고 이런 건 아는데 사업 설명이 조금 약한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알아. 다 아는데 조금 비전 제시가 조금 약해요. 근데 딸이 여기 한국에 1년 이민을 온 거예요. 이민을 와가지고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1년간 여기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할머니와 같이 이제 애터미의 석세스를 한 달에 한 번씩 타기로 했어요. 그 딸이 20살입니다. 뉴질랜드는 18세부터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따님은 왜 애터미에 이렇게 석세스를 적극적으로 타고 어떤 거에 애터미의 재미를 보셨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가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리고 저는 제품을 써봤는데 폼클렌징을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도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엄마 연결시켜줬는데 엄마가 친구 가입시켰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걔는 20살인데도 20살인데도 자기가 직접 가입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엄마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몰랐다가 저를 만나면서 이제 가입하는 방법 이런 거는 이제 한국 버전하고 이 뉴질랜드랑 다르다 이러면서 제가 설명을 이제 또 다시 드렸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손녀가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랑 석세스를 이제 세미나를 1년 동안 이제 매달 세미나를 탄다고 하니까 이 딸이 어떻게 될까? 이 엄마가. 너무 신나겠죠? 그럼 이제 가족이 뭉치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라인 전개가 참 중요하다. 그냥 엄마면 딸이 이 얘기는 했어요. 아, 저는 우리 딸한테 맨날 혼나요. 이런데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이거 하나라도 이렇게 포인트 잘못 맞추면 엄마 그거 아니야. 이렇게 혼난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족이니까 뭐 말로는 뭐 혼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편하니까. 그치만 어쨌든 딸이 들어오니까 거기 밑에다가 붙여 내려갔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제 시너지가 나겠어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그 딸도 20살 된 딸도 애터미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의 긍정적인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한다. 저희 또 파트너 사장님이 딸은 가입을 했는데
아들이 가입을 아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도와주는 거, 적극적으로 도와준 적은 없었어. 근데 그 와이프가 미쳐서 애터미에 막 날뛰니까 결국은 가족이 다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따님도 지금 IT 회사에 월급이 1,0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터미에 적극적으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다가 그 산모를 하다가 출장 마사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또 파트너가 생기고 그리고 본인 밑에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따님이 그랬대요. 엄마 그럼 내 밑에 달렸겠네?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원래 엄마가 1,000만 원 벌면 내가 할게라고 했는데 엄마가 1,000만 원도 되기 전에 이제 이게 조금 나눠진 거예요. 엄마 500 벌면 나도 할게 이러다가 지금은 또 바뀌었대요. 엄마 200 벌면 나도 할게. 근데 왜 그랬냐? 사위가 반대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위가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1,000만 원이었다가 500이었다가 200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저희 신랑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야, 네가 월 5천 벌면 내가 16첩상을 차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월 5천을 딱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랬더니 야, 네가 1,000만 원을 벌면 16첩상, 처음에 2천 얘기했다. 야, 16첩상을 차려준다 이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내렸어. 야, 네가 1,000만 원 벌면 16초상 차려줄게 이랬는데 1,000만 원이 이제 찍을 때도 있고 못 찍을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설거지, 청소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요. 실제 저는 노동소득이 아니잖아요.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너무 이 가족이 도와주면요. 시너지가 왜 나냐면 저는 그때 예전에 지금의 남편이 남자친구였을 때 저는 인맥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밝지만요. 오히려 저는 자기 혼자 공부하고 자기 혼자 개발하는 걸 잘하지 누구와 단체에서 어울리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 제 자신을 어떻게 알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결혼식장 때 알았어요. 친구를 다 초대하는데 내 친구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가족 사진은 이렇게 꽉 찼는데 저하고 신랑은 친구 오세요, 나오세요 했더니 열 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친구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무대에 만인들 앞에서 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친구가 많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친구가 없구나. 그리고 저는 딱 친구 어떤 모임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가수들끼리도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외향적인 것 같은데 되게 내성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애터미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애터미를 저희 신랑이 남자친구였을 때 인맥이 없다 보니까 신랑의 인맥을 파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신랑이 그때 당시에 그 친한 친구들이 저를 너무 막 안 좋게 얘기하니까 제가 일을 빠드득 가드득 하면서 진짜 막 이악 물고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저희 신랑이 무슨 얘기를 하면 맨날 한숨 쉬고 네 알아서 해. 나한테 얘기하지 마.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 신랑이 이제 브랜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 모임을 했어요. 같이 식사 모임을 같이 만났는데 그분을 가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저희 신랑이 전날 다 얘기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제 데이터가 있잖아요. 여러분 애터미는요 말 못해도 돼요.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요 말 안 해도 그냥 데이터 보여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회원 수가 9,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보여주는데 뉴질랜드가 제일 저한테는 제일 자부심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을 누구나 꿈꾸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는요 코로나 때 대박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2,200명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사이에 2,200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 신랑이 어떻게 도와줄까요? 형, 우리 마누라 진짜 잘 나가. 여기 애터미에서는 좀 유명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여러분, 그 맛집구 하나가요. 그 시너지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도매 사장이 같이 동업하는 사장이 딱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사잖아요? 바지 사장이지만 어쨌든. 근데 이사님, 시키는 대로 한다고.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가 어디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도와주면 사실 쉬운데요. 그 고통을, 그 고충을 좀 버텨내셔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제일 이제 말리기도 하고 힘들게 하고 하지만 이제 진짜 이제 돈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확신 있으면요. 또 누가 제일 많이 도와줄까요? 가족이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신랑이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이 그래도 직급, 명목 직급은 팀장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래서 서당계 삼녀의 풍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하도 마누라가 저는요, 그래도 우리 신랑한테 안 좋은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맨날 신랑이 뭐 저희 신랑은 오히려 사업할 때 자기 사업에 대해서 힘들다 그러면 제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대박이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너무 대박이야.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쟤는 맨날 신이 난 거야 했지만 뭔가 계속 저를 지켜봤던 거예요. 지켜보더니 진짜 잘 되니까 이제 확신에 가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주려고 하겠죠. 이제 다시. 다시 밀어주니까 이제는요, 모든 거를 저한테 재테크까지 이제 맡기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너지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너무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항상 가까운 내 가족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마셔라. 그게 다 지켜보고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래, 가족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당장 안 나와도요, 나만 꾸역꾸역 하세요. 내가 꾸역꾸역 해서 내가 성공하면요, 그 가족들이 결국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돈이 안 되는데, 억지로 내가 자녀를 억지로 막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근데 제 파트너 중에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와,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내 능력껏, 내 상황에 맞게끔, 내 환경에 맞게끔 사업하시면 돼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자녀가 네 분이신 분이 있는데 예전에 아메이를 사업을 했었어요. 아메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아메이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들 코드로 차명으로 했었나 봐요. 근데 아메이도 법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영구 제명이 된 거예요. 영구 제명이 되다 보니까 아메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 비전은 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애터미까지 이렇게 비전을 보고 하게 됐는데 본인의 상황이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근데 자녀분이 넷이다 보니까 첫째 아들과 아메이를 했던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당당하게 그랬대요. 야, 엄마가 상속을 해줄 건데 넷 중에서 너를 제일 많이 해줄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투자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당하게. 너 엄마한테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너 상속 제일 많이 줄게. 이랬더니 그 아들은 아메리카 같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엄마. 내가 투자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월급이 400인가 봐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엄마 투자를 해도 엄마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가 되잖아요. 그럼 아들 키워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당당하게 엄마의 카리스마로 아들이 엄마의 신뢰를 믿고 투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얼굴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간절하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신랑이 사업이 팍팍팍팍 잘 됐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차를 바꿔야 된다 했을 때 보증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증금 다 해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결국 보면 우리 엄마가 다 돈을 벌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말의 힘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아빠의 카리스마가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사고를 많이 친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고 아빠는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빠는 돌다리를 많이 두드렸기 때문에 저지르질 않았으니까 실수가 없는 거고 엄마는 돈을 벌었으니까 생존을 해야 되니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치만 그 사람의 인식은 아빠한테 하면 그 돈 받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신뢰감 때문에 어쨌든 제가 센터도 엄마랑 같이 영통센터 처음 냈을 때 제가 보증금을 냈고 그리고 아빠 차도 제가 보증금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근데 그냥 당당하게 아빠의 그 엄마 아빠의 성장되는 그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뭐 어차피 다 잘 되면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같이 가더라. 근데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도 강의 때 그 얘기 했죠. 우리 오빠가 나한테 1억 빌려갔어요. 그때 당시 어려웠을 때. 그래서 해줬대잖아요. 근데 지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았대잖아요. 근데 여동생 임페리얼 됐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게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맞게끔 어려워도 내가 살으려고 하면요, 누군가가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는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길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엄마 아빠의 그 열심히 하려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거에 자신감, 그 마력에 어쨌든 저도 같이 사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게 뭉치다 보니까 그 시너지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게끔 사업을 하시면 되고요. 애터미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저는 제 철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자신을 아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모임을 싫어하고 사람에서 이렇게 단체로 모이는 거. 그러면 여러분 세미나는 모이는 장소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애터미에서도 중산층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사업가들도 다른 사업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애터미를 하게끔 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애터미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죠? 시너지는 더 나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 맞게끔 컨설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A4 체크리스트를 하라고 하는데 실제 월 2천 버는 사람이 애터미를 간절히 열심히 할까요? 안 해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해야 돼요. 근데 실제 저도 제가 시집을 갈 때는요, 저희 신랑이 엄청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신랑이 저한테 사업을 계속 애터미를 너무 몰입하지 말라 그랬어요. 줄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 신랑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나는 다른 재테크 투자 공부를 하라고 그거에 저랑 되게 마찰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왜 했을까요? 엄마의 빚을 빨리 갚아야 된다는 이게 너무 컸기 때문에 신랑이 잘 돼도 이게 너무 우선으로 그러니까 너무 깊이 담근 거죠, 발을. 내가 그때 만약에 좀 늦게 시작했다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세월에 도와준 세월을 보면 16년부터 제가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사업은 적극적으로 안 해도 그 축적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냥 매몰차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인데 그런 갈등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게끔 하는데, 그럼 그 부자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신랑이 처음에 저한테 그런 마찰이 생기면서 저도 신랑이 저한테 본인이 신랑이 이제 돈을 막 버는데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유지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현금 10억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돈 어디다 두실래요? 막상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둘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뭘 제일 많이 하죠? 부동산에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유세, 뭐, 재산세, 뭐, 엄청 막 세금 때문에 부동산으로는 재미를 못 보잖아요. 시장이 오히려. 그렇다고 통장에 넣으실래요? 통장 금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요, 참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사업이 막 잘 되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유지를 하려면 내가 공부를 해서 내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율한 게 뭐였냐? 저도 이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금리는 떨어지니까 저도 투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그래도 애터미에서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보니까 나만의 원칙을 지킨 게 이 줌 미팅과 석세스를 중요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이 환경, 직업, 문화, 집안의 이 재무, 이런 상태까지도 정확히 맞춰서 시스템을 무조건 안착만 시키는 게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사장님 이거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본인이 하는 일이 바쁘고 남편의 일을 도와줘야 되는, 뭐 내조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고정적으로 하나라도 좀 그 시스템을 만들으라고 하세요. 그럼 그 시간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시했던 게 석세스랑 그리고 줌 미팅을 이제 했던 겁니다. 왜냐면 저는 하는 게 많잖아요. 하는 게 많은데 저는 개인이 하는 일들이 많아서 제가 바쁜 거예요. 왜냐면 다이어트도 해야 되죠.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운동해야 되죠. 그리고 언어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경제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 경제 공부도 앉아서 계속 들어야 돼요, 뉴스를. 그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애터미도 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거를 내가 이 스텝이 많으면 좋은데 애니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미래 소득이니까 계속 끌고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고정적인 시스템 시간을 정해라.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파악하고, 아, 내가 자주자주 파트너들을 시스템으로 안착을 못 시키면 내 방법은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계속 공유를 해서 내 노하우를 전달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 노하우는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는 제 개인적 노하우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축적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끔 진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남이 하니까 아까 그 커피숍처럼 그냥 차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이런 것처럼 애터미도 남이 그냥 하니까 돈 버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애터미를 그냥 했다가는요 애터미에서 돈 못 법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끊임없이 고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딱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스템을 딱 안내하면서 회사 시스템도 안착하고 그리고 내 개인 미팅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러분 파트너의 후원 요청 이제 파트너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 스폰서의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트너분들이 스폰서님 누구 하나 신규 대발이 있는데 좀 만나주세요 라는 분들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영향력이 있을수록 그리고 스폰서가 돈이 될수록요. 신규 파트너를 붙일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별표예요. 별표 3개.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애터미는요. 그 영향력 있는 스폰서를 그냥 초보자를 붙일 때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 라인에 가입이 되셔야 돼요. 근데 못 모르고 가입도 안 된 사람을 스폰서를 붙이면요. 거꾸로 비전 제시를 해가지고 타라인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사례가 여러 번이 있어요. 왜냐면 저랑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또는 그 사람이 하면 대박이라고 생각해 저한테 거짓말을 치고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가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막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라인에는 가입이 됐는데 타라인에도 또 막 이렇게 모녀지간의 사업을 할 때 발생이 많이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 전 파트너 사장님, 이제 제 파트너 사장님의 사나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용실을 하는 두 모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좀 내성적인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한 줄은 땅 터지다가 한쪽만 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해요. 그러니까 이 모녀가 애터미 물건을 예전에 썼었다 그러니까 저를 붙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두 모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도 약간 경험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전 제시를 해버린 거예요, 먼저. 하다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본인의 아이디를 보게 된 거예요. 찾게 된 거지. 본인의 아이디를 찾다가 젊으니까. 왜냐면 뭐냐면 그 젊은 자녀분이 이걸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분 밑에 100명 정도가 가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나 달렸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전혀 몰랐다가. 그러더니 갑자기 근데 이거 탈퇴하면요. 다시 가입하면 또 어차피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낫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할 말 없죠. 왜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내 파트너가 내성적이지 않고 막 잘 다는 사람이었으면 저도 여기 달아보세요. 금방 한 2개월 만에 100명 달릴걸요? 이렇게라도 했을 텐데 내성적인 파트너다 보니 1년에 한 명 달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이 속으로 망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의 성향을 보니 내성적인 사람이 그거를 나한테 소통을 안 하고 그냥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놓쳤잖아.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분들은요 정확하게 스폰서한테 정보를 주셔야 돼요. 왜냐면 스폰서는 파트너를 위해서 일을 하고 도와주는데 그냥 안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만나줄까 봐 안 말했대.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비전 제시에서 거기서 사업을 만약에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는 안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적극적으로 해서 막 집콕도 가고 막 이랬어. 그러면 배 아파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쵸.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진짜 짜증나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 이후로 또 한 번이 또 있어. 커피숍도 모녀가 있어요. 이게 모녀분들이 이렇게 사회복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녀든 모자든 같이 사업을 하면 이걸 잘 명심하세요.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엄마가 200명 정도 가입이 돼 있었어, 타라인에. 근데 딸은 보통 우리가 가지 이렇게 사연을 달다 보면 자녀분들을 가지에 달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가입이 밑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어. 썩은 줄이야. 수당 가지고만 되고. 그래서 자녀니까, 모녀니까, 이제 저를 만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그 따님이, 아, 나는 여기서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내 파트너의 파트너니까, 이제. 그래서, 아, 나는 여기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회원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파트너의 소개하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 분들은요, 저한테 이렇게 후원 요청 안 해요. 보통 내성적인 분들, 내가 잘 말 못하니까 이렇게 붙여서 이제 소실적을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성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자녀분은 가입, 여기서 하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가 자진 탈퇴해서 가입, 미동의가 됐다 보니까. 그래서 탈퇴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 탈퇴를 하면 다 탈퇴를 하면 몰라도 애매하게 이제 또 제가 비전 제시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이 또 여기서 하면 뭐 잘 될 줄 알고 자기는 여기서 하겠다 이거야. 엄마, 근데 왜 이게 사람마다요, 자녀분들도요, 이 가족도 성향이 다른 게 엄마 건 엄마 거고 내 건 내 건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한 줄 터져도 나는 안 터진 거잖아. 그래서 본인은 라인 좋은 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라인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시간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분명히 양쪽 부모가 그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그게 양다리에서 그게 서로 그쪽에서도 질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제가 탈퇴 요구를 했는데 그 엄마가 탈퇴하기 싫다라고 그런 거예요. 왜? 내 얘기를 듣다 보니 200명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요, 저는, 망했다라고 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달았는데 그게 잘 내려가면 좋은데, 안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흐지부지 끝나더라,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가족은요, 하나로 다 뭉쳐야 돼요. 그래서 가족, 그리고 애터미가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엄마가 달렸는지도 모르고 또 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족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 서로 이제 각자 흩어졌는데, 이제 알게 되면 또 좋은 쪽으로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스폰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비전 제시가 되는 분들한테는 모든 게 완벽하게 가입이 되기 전까지는 붙이지 마시고, 그냥 거절을 본인이 연습을 하세요. 그것도 자꾸 스폰서를 붙이면 스폰서의 역량만 좋아져요. 저는 말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제가 훨씬 잘하게 되죠. 저는 계속 늘어나는데, 내성적인 사람이 그 말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안 늘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라인 전개가요,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시너지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이제 불만 없이 그냥 꾸역꾸역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양쪽 가지고 딱 그만둬가지고, 아, 나 여기서 할래. 막 이래버리면 거기서 이제 또 힘이 빠져버려요. 파트너가 많지 않으면. 가뭄에 콩나듯이 나왔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파트너 사님이 또 지금 또 모녀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모녀가 반찬 가게를 한대요. 그래갖고 나한테 이제 사업한 지가 아직 3주도 안 됐어. 그래갖고 막 신이 나가지고 국장님 해놨어요. 그러는데 반찬 가게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가입이 이제 지금 미동의 매출 탈퇴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이제 저를 붙이셔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때 시간을 낸다 해도 지금은 이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가입이 되다 저는 이제 절대 얘기 안 하죠. 알았으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애터미가요, 가입은 했지만 제대로 이 보는 방법이나 이런 거 몰라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래서 이삭죽기 단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해준 적이 없어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하는데 그 말하는 연습이 이제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인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파트너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이죠?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듣는 건 익숙하니까 그 답을 아는데 말해보라 그러면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방황해 막. 그래서 우리 파트너 또 한 분이 제품은 엄청 전달을 잘 하시는데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이냐 할 때는 그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술술 잘 안 나와.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국장님, 저희가 이제 워크샵을 이제 7월 달에 할 건데 이러더라고요. 국장님, 제가요, 저 열심히 이동호 총장님 강의 듣고 있고요. 공부하고 있고요. 제가 선포합니다. 7월에 그 분들 앞에서 사업 설명할 거라고.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전달을 할 때 제품 얘기는 잘해요. 왜냐면 본인이 맨날 제품 전달하면서 제품 얘기를 하니까 제품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사업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고음은 맥혔는데 이제 그걸 맥을 잡으시니까 제품도 잘하고 사업 설명도 잘하면 어떻게 돼요? 금상첨화죠. 대박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히 그거를 물어보셔라.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이죠? 라고 하면 계속 이상한 말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자꾸 물어봐서 애터미 그게 같은 생각을 해야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속도보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면 망한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면 안 돼요. 미쳐야 돼, 미쳐. 그러니까 그분이 힘들어요, 어려워요라고 했다는 거는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 미래 사업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현실을 돌아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어려워. 근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근데 그 또한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꾸준히 버티시면서 하셔라 이거예요. 제가 틱톡 얘기 저번 주에 했죠.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붙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어플도 삭제하고 했는데 그 17만 뷰라는 그 희망의 불씨를 보고 아, 이것도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더니 지금은 그냥 제가 생활이 그냥 이제 틱톡으로 이제 영상 찍는 걸로 이제 바뀌었어요. 왜? 아, 이렇게 하다 보면 꾸준히 터지겠지 뭐. 요게 이제 습관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애터미를 하다 보면요. 익숙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 미래소득이라는 거는요.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 장사했을 때 바로 돈을 얼마 벌고 이러지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아가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인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뭘 물어봐라? 성공 못하면 왜 기적이죠?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 보니까 글로벌로 무한 단계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 제품이 좋고 싸니까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제품에 반한 소비자가 사업자가 됩니다. 요거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똑같이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제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기본기가 되시면 이제 그 나라마다 이제 문화를 이제 배우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를 배워가지면 이제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사업 속도가 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다 그 제가 두 모녀들이 사업을 같이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뭐, 나 그만둘래, 이거 바꿀래요, 뭐, 저기 할래. 비전을 또 봤던 분들 뭐예요? 밑에 밑불이 됐던 거죠. 회원을 그래서 하든 안 하든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분은 200명이 달리니까 탈퇴 안 해버리잖아요. 라인 좋다 뭐 해도 나이가 들수록요, 여러분, 이 고수예요. 이게 세월이 네트 경험이 없다 그래도 느낌적으로 딱 잰다고. 그래서 연륜 무시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한다 그래도 딱 안 보는 거야. 아, 우리 딸이 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딸이 하게끔 하세요. 딱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저는 그냥 그게 관심 없을 때 딱 이러더라고. 관심 없다 그러니까 관심 없으면 탈퇴해야 되잖아요.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탈퇴 안 하는 거 뭐 이거 다 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랬을 때 또 누군가가 또 그 달려있던 스폰서가 찾아져서 비전 제시를 해서 또 사업을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서 이제 그런 라인 전개에 가족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스폰서를 붙일 때는 반드시 완벽하게 애터미에 가입이 된 후에 비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제 영향력 있는 스폰서다 이거는 나 애터미 오래됐고요. 몇 년 됐고요. 나 이렇게 수당 들어오고요. 나 이렇게 회원이 늘었어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뭐예요? 통장 보여주러 가는 거, 통장. 제가 보니까요. 이도구 총장자를 관찰해 보니까 통장 보여주면 끝이에요. 나 몇 년 됐고 내 파트너 결국은 그걸로 오 이거 진짜 되네? 이거 사실이네? 이걸로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 근데 초보자들은 이제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믿고 안 따르니까 호일러 법칙을 써서 스폰서를 붙이는 거죠. 내가 돈이 안 되니까. 내 파트너는 날 보고 사업을 안 하니까. 아시겠죠? 저도 요즘 여러분 딱 한 달을 보면 1,000만 원이 찍혀요, 여러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1,000만 원 찍히잖아요, 여러분. 그럼 8년 차인데 그게 시스템 소득이 쉽습니까? 그리고 회원이 이제는 애터미에서 이제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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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와 나이도 어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나이도 어린데 시스템 소득을 만드네? 근데 유튜브도 하네? 인스타도 하네? 뭐 주식도 하네? 부동산도 하네? 이러면서 몸값이 올라가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중산층 분들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지적 수준도 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제 내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니면 거꾸로 내가 너무 단점이 많아 그러면요 따뜻한 마음을 주세요. 많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라. 후원을 많이 해서 내 파트너가 떠나지 않게. 여러분 똑똑하다고 가르치기만 한다고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똑똑하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거든. 아니요. 이거는 포옹하고 후원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게끔. 근데 후원이라는 개념은 다양해요. 제품의 후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경비 후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포인트 후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같이 후원 동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후원이라는 자체는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내가 성장되는 만큼 내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페리얼 분들은 우리 주식으로 표현하면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전자 같은 분이에요. 근데 성장성은 좀 둔하잖아요. 근데 무겁죠. 그러니까 안전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뭐예요? 성장주예요. 성장주. 탁탁 성장하죠. 근데 리스크는 있죠. 임페리얼링보다는 돈이 좀 덜 벌어요. 그치만 성장은 팍 된다. 우리 이더브 임페리얼님은 속이 요즘에 쓰라리시잖아요. 왜? 임페리얼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까 엔가가 떨어지니까 본인의 수당이 떨어지고 계시거든요. 그 속이 쓰려요. 그치만 안정적인 이제 시스템 소득은 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성장성이 있는 성장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팍팍 성장이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보통 보면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시가총액 높은 대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주식들을 그 성장주들을 사죠, 기업들을. 그런 것처럼 우리 애터미에서도 우리 성장성 있는 인재분들을 후원해주고 같이 만나주고 하죠. 비전 제시해주고. 그 우리는 그때 팍팍팍 성장될 거 아니에요. 기업들도 어디에서 같이 합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주식 팍 뜨잖아요, 상한가. 그러니까 우리도 성장주가 돼서 항상 같이 스폰서와 같이 어울리면서 뭉쳐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내 능력 1%가 100명이 모이면 100%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미나에 뭉쳐서 이제 나 혼자로는 매출이며 조직이며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뭉쳐서 계속 이제 내가 만약에 부업이다. 아니면 내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할 때는요. 그냥 고정적인 시스템을 만드시면 돼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중국어 선생님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진도 빼기가 아니라 그분도 딱 그게 저와 생각이 같은 게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보통 선생님들은 책을 막 나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요, 책 진도를 안 빼요.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완벽하게 인지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그랬을 때 그게 방향을 중요시했을 때, 와,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선생님 진짜 애터미 사업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얘기 했는데, 제가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업의 맥은 다 똑같아요. 공부든 사업이든 그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제대로. 열심히는요. 한심이가 10명인 게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방향을 잘 가서 이제 꽃길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 강의는